안녕하세요. 다이시의 우아한 라디오, 우아한 DJ 최다희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2대 3대까지 줄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우리 집 너네 집이 다르지 않는 이 똑같은 명절 아침의 모습인데요. 네, 현실이 현실인 만큼 올해는 사람 수가 조금 줄어들고 많은 것들이 간소화됐다고 해도 그 정성과 마음만은 다르지 않겠죠. 자,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 아침 시작하셨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만 푸짐하게, 한가위처럼만 넉넉하게 그렇게 오늘 하루 보내자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우라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모두 행복해질 시간. 다이시의 우아한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하하 괜찮아 세상이 자꾸 삐걱거려도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널 안아줄 거야 가슴이 울컥할 때면 한낮에 몰래 숨겨두었던 한 줌의 햇빛을 꺼내봐 널 지켜줄 거야 sunny day 못마땅하고뿐 해도 그래 뭐 한 번쯤 용서해주자 조금씩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같다면 심심할 거야 그동안 정이 들었던 오랫동안 사귀었던 눈물과 이젠 작별의 안녕 안녕 두 발을 걷어붙이고 저편 언덕까지 널
정은의 하하 괜찮아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추석 당일 10월 1일 오전 10시 다우라도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풍경이 평소에 추석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래도 마음만큼은 풍성하고 북적북적한 느낌이 되도록 다우라가 오늘 또 신나는 음악들하고 이야기들 잘 채워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추석하면은 특히나 이 추석 당일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몇 개가 좀 있으시죠? 예, 저도 성인이 되고는 뭐 자주 뵙진 못했지만 그 추석마다 그쵸 큰 집에 모여서 차례상에다가 이게 절도 하고 돌아가신 우리 또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골도 좀 가보고, 예, 오랜만에 친척들도 뵙고, 그러면은 이 집이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미어차서 신발장에 신발로 가득 찬, 네,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물론 추석 당일이긴 하지만, 네, 그 전에 미리 송편 빚고, 예, 저희 큰 집도 매번 빚는 건 아니었는데 가끔 빚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보기가 좋았어요. 예. 둘러앉아서 빚으면은 꼭 이제 누군가는 잘 못 만드는데 바로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못 만드는 사람. 네. 뭔가 엉성하고 마무리가 조금, 예, 좀 애매한, 네, 그런 송편들을 참 만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식사는 좀 잘 챙겨 주셔야겠죠. 아직 아침 안 드신 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추석 당일인데, 네. 명절 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꼭 맛있는 거 좀 드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다우라는요, 네, 어제처럼 또 추석을 위한 또 특별한 시간들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구동성 퀴즈, 네,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2부 또 첫머리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다우에님의 사연 시간, 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 실험실도, 네, 오늘 착착착 준비해 놨습니다. 자, 오늘도 12시까지 다우라랑 함께 하시고요. 마음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2시간이 되실 겁니다. 잭스키스의 노래로 이어갈게요. 커플.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 괜찮을 거야. 허전했던 나의 빈 곳은
네, 잭스키스의 커플 함께 들으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추석하면 그래도 이 놀이들 빠뜨릴 수가 없죠. 지금도 뭐 윷놀이 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동양화를 하시거나 저는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다우라에서는 소리로 듣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으니 자,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만나볼까요? 마땅히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 신나는 퀴즈와 함께하세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정답이 보이는 추억의 이구동성 퀴즈.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옛날 퀴즈, 아날로그 퀴즈 한번 준비해 봤고요. 어제 우리 첫 시간 함께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구동성 퀴즈.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아시죠? 자, 오늘도 삼음절로 된 단어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 PD님 그리고 온나라디오의 우리 조다영 작가님이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자, 어제도 묵묵히 네, 아무런 말 없이 도와주셨는데 최 PD님 예, 그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하는데 떨리진 않으세요? 네, 아니라고. 예, 고개를 또 저으시네요, 이렇게. 자,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단어 지금 바로 드릴 텐데요. 제가 첫 번째 음절, 첫 번째 글자, 최PD님이 두 번째 글자, 조다영 작가님이 세 번째 글자를 말씀하실 겁니다. 세 사람 다 목소리 톤이랑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네, 여러분. 어때요? 좀 아실 것 같나요? 한 번 더. 자, 잘 들으세요. 하나, 둘, 셋, 자. 저는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세 글자고요. 추석 당일인 오늘과도 연관돼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주시고요. 제가 힌트 또 많이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노래 함께 들으면서 쭉쭉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신 노래는요. 유진의 곡입니다. 차차. 한마디 단 한마디 축하해 바빠서 몰랐어 내 생일을 울음바다로 만들어 놓고서 몇 달 가고 비싸서 부담될까 선물 내기도 안 꺼냈어 단 한 번만 나를 위해서 그냥 웃어주면 됐었는데 차차 나아지겠지 차차 좋아지겠지 하루에 하루를 보태게 결국 이거야 차차 나아지겠지 차차 좋아지겠지 미련에 못해서 맞춰버릴 거야 바빠서 힘들어 피곤해 그 말밖에 너는 모르지 세상 모든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골라 해야지 이해를 해봐도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무단지 그것 때문에 아파한 내가 정말 바보였어 자, 유진의 차차를 제가 힌트로 드린 이유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이구동성 퀴즈 3음절짜리 단어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아시겠나요? 입에서 무너졌어 차차 나아지길 뭔가 차가 들리죠, 여러분. 들리죠. 한 번 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마 아침에 뭐 간소하게라도 이것을 차린 분들이 뭐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세 글자 무엇일까요? 너는 모르지
저는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 중에 주로 이제 과일, 뭐 한과 이런 것들, 전 이런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샵 1057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꼬이네요. 돌아온다면 절대 죽어도 너라는 안에 작은 것 하나도 모르는 넌 내가 왜 미쳐가도록 사랑했던 내가 불쌍해. 차차 나아지길 바라 차차 좋아지길 바라 욕심이 너무나 컸나봐 알면서도 말야 차차 나아지길 바라 차차 좋아지길 바라 내 욕심에 욕심을 더해서 널 잡아버릴 거야 미련한 믿음에 아파 내 마음을 너는 모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라고 알지만 내가 미쳤지 멋대로 살아봐 혼자서 평생 동안 혼자 살아봐 그때 그리우면 한 번쯤 내가 생각은 해줄게 다음 세상에서 너를 사랑할 거냐고 물어온다면 절대 죽어도 너라는 안에 작은 것 하나도 모르는 넌 내가 왜 미쳐가도록 사랑했던 내가 불쌍해. 네, 유진의 차차 함께 들었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되게 신나네요. 자, 이구동성 퀴즈 오늘의 정답은 바로 차례상이었습니다. 왠지 전국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다들 잘 맞춰주셨죠? 어제가 달맞이 오늘은 차례상이니까 노래도 최 PD님이 정말 시적절하게 이 단어를 잘 정하셨죠. 자, 오늘도 저랑 최 PD님과 다작의 호흡이 굉장히 전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자, 당첨자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박지영의 떼쉬 남겨놓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다우에님의 어떤 또 감동적인 사연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10시 30분에 바로 돌아올게요. 벌써 몇
평화로 가자, 평화가 되자. 원경고등학교가 하천평화고등학교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을 넘어 마음 공부, 공동체 교육, 생태환경 교육으로 평화 대안 교육을 여는 하천평화고등학교.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 친구야, 같이 가자. 가구 예쁘다. 어디서 했어? 선프라자에서 내 스타일로 골랐지. 선프라자?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엔 브랜드 가구가 다 모였어. 넓지, 크지, 가격도 좋아. 가구 고르기 딱 좋아. 가구는 역시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 가구 쇼핑 선프라자. 함께하는 거리는 잠시 꺼두었지만 함께하는 마음은 늘 켜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손수 만든 마스크와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로 두려움은 반으로 나누고 사랑 가득 담긴 선물로 따스함도 나눕니다. 이 아름다운 나눔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하면 두렵지 않은 세상. 우리의 작은 나눔이 행복한 부산, 안전한 부산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Do Better Tomorrow 하승그룹과 함께합니다.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5.7. 우연이라기엔 인연 같고 인연이라기엔 너무 찰나 같은 순간 나는 너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한없이 담아두고 있지만 어느 때에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당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말하기 딱 좋은 시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다우라 러브레터. 네, 다우라 러브레터. 자, 다우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도 우리 다우에님의 소중한 사연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요, 애청자 이대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아버지, 저 대수입니다. 철없던 제가 어느덧 중년이 다 되었네요. 아버지, 잘 계시죠? 해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글로 대신합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손수 풀 베고 제사상 차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코로나19로 위험하니 올라올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버지, 못난 아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쭈니와 함께
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4년이나 흘렀네요. 철없던 학창시절, 저는 친구들 앞에서 늘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등굣길, 하굣길에 늘 길에서 폐지를 수거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뵐 때면 어디든 숨고 싶었고 모른 척하고 싶었고 제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고 저 또한 아버지가 되고 보니 왜 그때 아버지의 무거운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드리지 못했는지, 힘겹게 오르막을 올라가시는 아버지를 왜 모른 척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워집니다. 아버지라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계셨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직장일도 쉽지 않은데 출근 전, 퇴근 후 꼬박꼬박 폐지를 주어서 월급은 어머니에게, 폐지값은 저에게 용돈하라며 주시고 정작 본인은 막걸리 한 잔 할 돈도 없으셨던 아버지. 설마 그곳에서도 자식 걱정에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버지, 이젠 걱정 마세요. 저도 한 가정을 지키는 번듯한 가정으로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생전에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해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네, 오늘은 이대수님의 사연과 함께 인순이의 아버지 제가 띄워드렸어요. 아, 근데 노래 듣는데 진짜 막, 울컥하는 게 아마 듣는 분들도 그러셨겠죠. 참,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쵸. 커서는 알게 되는 거를 왜 어릴 땐 몰랐을까. 참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대수님, 저희 또 다우라야 소중한 애청자이신데 지금 우리 대수님이 우리 아들 쭈니에 대한 그런 사랑들 표현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따뜻해지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마 아버님께서도 흐뭇하게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웠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수님 소중한 사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또 공유해 주셔서 또 많은 다우애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답가로 루더 밴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오늘도 목요일에 놀러 오신 우리 이 박사님 만나볼게요.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Ooh.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He'd make me laugh just to comfort me, yeah, yeah.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he left $1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step, one final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Cause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Sometimes I'd listen outside her door, and I'd hear how my mother cried for him. I pray for her even more than me. I pray for her even more than me.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 마음, 그 마음에 걸쳐진 장막을 걷어내고 마음속 진실을 탐구해봅니다. 이 박사의 마음실험실.
네,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 마음속 이야기들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또 민족의 대명절 추석날에 이렇게 또 뵙네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지금쯤 박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는 올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려고 계획을 해서요. 네. 네, 아마 열심히 중간고사 문제 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슬프네요. 약간 어떤 살짝 적적한 듯 그런 여유로운 시간일 줄 알았는데. 네. 아, 또 코앞에 또 다가와서. 네, 예, 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명절에는 일이죠. 네. 자, 아무튼 박사님 그래도 좋은 날인데 이 추석이라는 게 박사님은 어릴 때는 추석을 좀 좋아하는 아이였나요? 어땠어요? 추석이나 명절을 글쎄 어릴 때보다는 저는 지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 네, 그냥 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쓰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명절의 형태를 좀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의 어떤 의미는 평소에 좀 가지기로 하고 네. 실제 명절에는 그냥 우리가 좋은 걸 하자 이런 형태로 바꿔서 좀 좋습니다. 합의를 잘 하셨네요. 네. 네. 그러셨구나. 저는 어릴 때 워낙에 대가족이었어가지고 저희 큰 집이 이렇게 복작복작했던 약간 추억이 좀 있는데 요새는 조금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쉬는 건 좋네요. 네. 그래요. 추석 되면은 이런 기사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추석 명절날 이런 말은 뭐 삼가라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박사님 또 이제 심리학 전문가신데 뭐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조언을 해주실 정도로 삶에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네. 그냥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서로 하는 걸로 네, 그게 좋겠죠? 그거에 충실하면 사실 과한 말도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 각자의 삶에 충실하자는 정말 추석다운 따뜻한 덕담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오늘도 이제 박사님이 또 준비해 오신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마음 실험실 주제는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들 막 아유 나야 하실 것 같은 주제예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예외가 없을 마음,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사님이 이 시간에 그 퀴즈로 주셨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지 이래 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네. 스트레스라는 말의 어원부터 알아보면 재밌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접근을 할 때요. 네. 이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일까라고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저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좀 새롭게 보이는 거 있더라고요. 그럼요. 개념이라는 게 좀 새롭게 와닿습니다. 예. 이 19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는 팽팽히 조인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놀랍죠? 팽팽하고 막 쪼여있는. 네. 이걸 의학 영역에서는 20세기에 정리를 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네.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자신이 있던 어떤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 이것으로 발전시켜서 정의를 했다고 해요. 너무 정확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요하고 싶은데 뭐가 막 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나고 이거 지켜내려는 막 그런 반응. 네. 뭐 익히 들어오셨을 텐데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나뉩니다. 당장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적절히 대응해서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자신의 처지나 어떤 뭐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랑 조금 안 좋은 게 좀 있네요. 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생활 사건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주로 부정적 생활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만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보면은 저도 딱히 긍정적인 스트레스랑 부정적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좀 부담은 있지만 더 좋아지게 하는 어떤 게 뭔지는 알겠지만 이게 딱히 이게 좋다라고는 참 받기 어렵네요. 네. 같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먼저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또는 도전해볼 만한가 하는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위협적이라고 평가한 경우라면 위협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대처를 고려하는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질병이나 질환으로 가게 되지만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생산적이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항상 같기만 하면은 발전이 또 없게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트레스의 의미도 네.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라고 하는 말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섞어 쓰네요. 네.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라는 의미가 스트레스 반응만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 심리학에서는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으로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박사님이 되게 스트레스를 우리는 항상 뭔가 뭉뚱그려 보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인과 그로 나타난 증상 같은 거잖아요, 박사님.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렇다 보니 적절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요인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구분도 분석이 필요하죠. 외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또 물리적인 사회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로부터 올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사건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내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또 생활 습관이나 뭐 왜곡된 생각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외부의 원인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나의 어떤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요새 스트레스가 없어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 특히 또 추석이라서 그럴 텐데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막 그런 그쵸.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영향력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큽니다. 무서울 정도로 큰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불안 증상, 뭐 초조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근심이 생기는 등의 어떤 증상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점차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 증상은 일시적이고 또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과도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어져서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는 불안장애, 그리고 네. 기분장애, 식이장애, 수면장애 이런 장애들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신체형 장애라는 게 있어요. 네.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런 장애. 그리고 네. 반면에 또 뭐 알코올이나 약물, 물질 네. 남용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하다는 소위 화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이고. 사실 의학적으로 따지면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스트레스로부터 지금 그쵸 언급된 병이 몇 개예요, 그렇죠? 참 위험한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수람식 퀴즈 첫 번째 나갈게요. 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 사고방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이요. 낙관주의, 네, 2번. 비관주의. 네, 정답인 이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나 사고방식이에요. 1번 낙관주의, 2번 비관주의. 정답 아시겠는 분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주셔가지고 추석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요. 악동뮤지션의 다이너소울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쓰고 숨도 숨 웃음도 숨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서울 게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하는 펄쩍 뛰게 하는 펄쩍 뛰게 하는 Dinosaur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어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어 비명 함께 깼네 함께 깼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네, 추석 당일에 함께하고 있는 마음실험실 오늘도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악동뮤지션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정답이 아마 많이 왔겠죠? 자, 퀴즈 정답이 뭔가요, 박사님? 네, 정답은 1번 낙관주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낙관주의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비관이 좀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네.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자, 오늘은 우리도 정말 만인의 어떤 공통 관심사, 스트레스가 주제입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어떤 뭐 병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네.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스트레스의 신체적 증상을 살펴보면 피로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흔해요. 예. 그 다음으로는 두통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또 뭐가 있나요? 저는 배탈이 있습니다. 소화가 좀 안 그쵸? 되고, 네. 예. 이 근육 긴장이나 식욕의 변화 이런 증상들이 흔히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런 신체적 변화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제 신체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렇구나. 이 네. 스트레스는 변화에 대한 적응에 드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혹은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강력한 변화라면 몸의 반응이 크게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삶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그 강도가 변화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스트레스의 크기로 보는 어떤 생활 사건의 종류를 보게 되면 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사별이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삶의 변화에 따른 적응에 드는 에너지가 스트레스니까요. 네. 가족의 죽음, 이런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를 주기도 하고 적응이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쵸, 좋은 일도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네. 삶의 변화는 오로지 부정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오직 불쾌한 사건에 의해서 생긴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 흥분이나 의욕이 주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결혼이나
승진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예. 이미 심리적인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주변에서는 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약간 병 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네. 또한 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이 사건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가족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가족의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네. 결혼이라는 변화는 5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절반 정도라는 거니까 너무 큰데요, 박사님? 생각보다 크죠. 안 해야. 저도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하는 게 결혼이니까 아. 네,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안 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추석이니까. 네, 너무 잔소리를 했네요. 맞아요, 네. 죄송해요. 나나 잘하자. 네네. 아, 저 잔소리 하는 거였어요, 방금? 네. 네. 아, 근데 보면은 그래요. 너무나 큰 변화이고 이게 뭐 주거부터 해서 많은 게 바뀌니까 네. 참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예민하구나. 받죠? 네. 참 취약한 동물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뭐 그때 가장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결혼 아, 준비 때. 맞아요. 네. 할 것도 많고. 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럼 이쯤 돼서 박사님께 그럼 이제 우리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가 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없는 상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뭐 우주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 네. 네.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극복한다는 표현보다는 관리한다,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훨씬 맞는 표현인 네.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라 함은 이 변화에 빠르게 혹은 알맞게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 혹은 몸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몸가짐. 네. 왜 많은 전문가들이 스트레스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사도 수면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다스리려면 이 긴장하고 불안했을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소음이 없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은 그런 편안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는 것을 권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 거창한 것보다도 이게 어떤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거.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잖아요, 박사님. 네, 지켜내는 게 어렵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거나 적절하게 이용을 하려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경우는 이미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죠. 네. 닥쳐온 상황인 거죠. 네, 아유, 면밀히 네. 따져서 스트레스로부터 아.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네. 스트레스의 수용이 필요한 그런 상태거든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수용한다라는 이 말이 네. 뭐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다, 뭐 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운명론적인 태도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왜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항상 이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자신에게 생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념하기보다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최선의 대처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의 핵심인데요. 네.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불편하다는 것에 예민해져서 네. 자신이 느꼈던 어떤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 감정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이 감정 해결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네. 도움이 되지만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빠지는 걸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아유, 깊게 들어가 버리죠. 망하죠. 네. 네, 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되니까요. 스트레스 반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냥 몰라 하고 돼볼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스트레스 원을 직시하고 네. 예, 해결할 뭐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이 아까 스트레스는 이제 극복이 아니라 이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돼주는 건 좋잖아요. 네네네. 어떤 마음이 도움이 되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자, 실험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비난과 핀잔, 네, 2번. 격려와 배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약간 다르다. 네. 자,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비난과 핀잔, 2번 격려와 배려입니다.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 박사님이 선곡해 주셨어요. 정답과도 좀 어울리는 느낌인데 모세의 사랑일까 아니죠. 사랑일까라고 주셨는데 사랑인걸입니다. 네. 웬걸. 네, 오답이셨어요. 오답. 네. 그러네요. 네, 오답이셨어요. 여러분들 정답 주시길 바랄게요.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주시면 한 분께 상품 보내드립니다. 자, 음악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 날도 한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보다 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보다 잠들어 잠결에 흐르던 눈물이 곧 말라가듯 조금씩 흐려지겠지 손 내밀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 선한 네 얼굴 사랑해 잊으면 안 돼 너만 보고 너만 알고 너만 위해 살았던 나 마음 그 꽃을 몰라
모세의 뭐라고요, 박사님? 사랑인 걸. 네. 정답. 네, 모세 사랑인 거. 달달하게 잘 들었고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네, 정답이 뭔가요? 네, 격려와 배려 2번입니다. 2번이죠. 비난과 핀자는 진짜 너무 힘들죠, 네. 여러분.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그러네요. 네. 격려와 배려는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로부터도 우리가 건네는 어떤 격려의 어떤 말 한마디나 배려가 이제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음 실험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격은 저렴해 보상은 든든해 이러니까 모두 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괜찮은 집에 살고 싶어 퀸즈 W를 만났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퀸즈 W를 택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이 퀸즈 W입니다. 부산의 중심, 금융의 중심, 센터의 서답, 국제금융센터 퀸즈 W 051-741-1118 주식회사 대성문. 자, 이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 실험실 시간. 자, 연휴에도 사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박사님, 아까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사실 스트레스가 좀 심하면은 질환까지 이어진다고도 했으니까 우리가 더 잘 관리해야 될 텐데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심리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심리적 노력의 핵심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예측 가능성과 조절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생활을 예측 가능하고 최대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측 가능하다는 게요, 박사님. 내가 뭐 미래를 예언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라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네. 내 주변 상황을 내가 장악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들고요. 네.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그럼요. 받죠. 예. 네. 그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런 느낌에서 한 단계 올라서시라는 거죠. 네. 내 인생을 내가 꾸린 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 통제감 관련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불가피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른 영역에서만이라도 이 조절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존재가 그저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잘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예측 가능성과 조절 가능성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일리의 노래 한 곡 U&I 들으시고 오늘의 또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리 그만 끝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오늘 쳐도 웃을 일 없어. 전에 자신이 없어. 오늘은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
네 말은 거기서 거기 yeah. Tired of all your lies and excuses Now just get out my face 돌릴 수 없어 예전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우린 서로 부담이 됐어 말고 내게 아무도 없어 더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에게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하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네가 없는 이곳에 남겨진 내가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괜찮아 반복될 일 없을 테니까 너와 나 여기 있을게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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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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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네, 아마 이 코드가 나오면은 오늘은 좀 좋은 분이구나 지금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 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좀 순화했어요. 예.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랐지? 이런 캐릭터를 소환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구예요, 박사님?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원데이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포스터는 본 기억이 있어요. 네,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인 2012년 개봉작인데요. 네. 최근에 올 여름에 다시 재개봉을 하는 덕분에 제가 또 봤습니다.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좀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원데이라는 영화의 핵심은 이별을 극복해내는 남자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이걸 극복해내는 남자 주인공의 마음인데요. 만남과 엇갈림이 20년 동안 반복이 되다가 결국엔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 앤 해서웨이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때 이 남자 주인공 덱스터가 홀로 남게 되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 이 남자 주인공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죠. 그렇군요. 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이별을 한 날이 동일한 날짜라서 원데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아이고, 제가 기억으로는 네. 7월 15일인가 해서 올 여름 7월 15일에 재개봉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다, 맞을 진짜. 거예요. 네. 그 영화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앞에서 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네, 어떤, 네. 아버지는 엄마가 죽은 뒤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네. 엄마가 죽은 뒤에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고 슬퍼만 할 수 없으니까 꿋꿋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쵸. 뭐, 사실 극복이란 게 있겠냐더라. 그냥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또 조언을 받으면서 또 아들도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영화인가 봐요, 박사님. 네.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 분도 많으실 텐데 꿋꿋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잘 꾸리고 하는 게 정말 또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마지막 영화가 여운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마음 실험실 추석날까지 함께 했고요. 자, 박사님도 이 추석 연휴 마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이제 마음 실험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노래로 또 끝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이 영화 원데이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왠지 이 영화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If Only.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또 꺼내어보고 표현을 하는 그런 또 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제니퍼 러브 휴잇이 부른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남겨놓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bet my life. You have no idea what I feel inside. Don't be afraid to let it show, for you never know if you let it hide. I love you, you love me. Take this gift and don't ask why. 'Cause if you will let me, I'll take what scares you, hold it deep inside. And if you ask me why I'm with you and why I'll never leave,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One day when youth is just a memory, I know you'll be standing right next to me. Oh, I love you, you love me. Take this gift and don't ask why. 'Cause if you will let me, I'll take what scares you, hold it deep inside. And if you ask me why I'm with you and why I never leave, my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My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불러오는 화재. 이 화재의 예방 방법과 대피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헌 옷이나 신문 폐지, 펫박스와 같은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은 함부로 쌓아놓지 않아야 하고, 특히 인화성 기체인 부탄가스와 알코올,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인 물건들을 함부로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늘어뜨려 놓는 것을 삼가하고, 전기난로 같은 전열기를 사용할 땐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는 피하고 정격 용량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상황을 대비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 시 대표 요령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불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외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재빨리 화재 경보 비상벨을 찾아 눌러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이나 우도 등으로 막아 가급적 마시는 연기량을 최대한 줄이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문틈으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화재.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 자발적인 예방과 노력만이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더 클래식 아시아 1창 부산이 10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마에스트로 정치홍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부산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심금을 울리는 연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초대 입장권은 KNN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KNN 클래식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부산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더 클래식 아시아일창 부산은 부산광역시 KNN 문화재단, 조강페인트, 부산도시가스와 함께합니다. 7세 이상 관람가 문의 051-850-9568.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코로나 나빠요. 요가하고 싶어요. 한국의 인도라고 불리는 밀양에서 열리는 2020년 밀양 아리랑 국제 요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밀양 요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지금 바로 신청 주세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만나요.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 메가헤르츠.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언니 오빠 이모 삼촌들 우아하고 싶어요? 그럼 빨리빨리 라디오 들어요. KNN 러브 FM 다이지의 우아한 라디오. 우아.
네,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함께 하셨고요. 다이시의 우아한 라디오. 자, 추석 당일 10월 1일에 함께하고 있는 다우라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4부예요. 이제 그 점심 드셔야 될 시간이 또 왔는데 아마 그쵸? 뭐 소박하게라도 차례상 차리셔서 그걸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르게 아점을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추석의 오전은 참 북적거리는 그런 시간대이긴 하죠. 올해에는 아마 조금은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다우라랑 함께 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2, 3부에서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자, 4부 좋은 음악과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37분 배꼽 정보 대신 37분 추석 정보 어제에 이어서 또 만나봐야겠죠. 어제가 달고나 언니였는데 오늘은 어떤 언니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정관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2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의료 정보의 세계 2020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히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의료기기, 병원 설비 및 뷰티케어, 방역, 재활 물리치료기기, 홈케어 의료기기까지 첨단 의료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히메스 부산 2020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문의 02-551-0102. 자, 37분 추석 정보. 오늘은 어떤 배꼽 언니일까요? 배꼽 언니! 안녕하세요, 다디. 단짠 언니입니다. 단짠 언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명절 기간에 또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저도요. 워낙에 복이 많은 듯한 목소리여가지고, 우리 단짠 그런가요? 언니가. 네. 자, 오늘 추석 정보 어떤 걸로 함께 하나요?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추석 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단짠 언니가 음식 담당이시네. 딱 어울리는데요. 맞아요. 예. 저희 집은요, 추석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함께 꼭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비찜입니다. 이거 먹어줘야죠. 이거 진짜 명절에 안 먹어주면 진짜 섭섭한 밥도둑이잖아요. 그럼요. 보들보들한 식감이 너무 맛있는데요. 이 달달한 양념에다가 따뜻하게 졸여준 갈비대를 하나 잡고 가족들이랑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줘야 명절 맛이 납니다. 맞습니다. 같이 한 입 먹어볼까요? 가나요? 네, 우선은 갈비대가 야들야들한 살들이 한가득 붙어 있어가지고 부드러우면서 금방 잘 떨어지죠. 너무 상상하게 하잖아요, 단짠 언니. 이 살을요, 국물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먹어줍니다. 양념은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요. 살점은 보들보들하면서 굉장히 연하죠. 그쵸. 한 입 딱 먹고 밥 한 번 먹고 갈비 한 입 뜯고 여기다가 김치 한 입까지 딱 먹어주면은 뭐 다른 반찬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코스죠. 이 다디 갈비찜 먹을 때 무조건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누가 젓가락으로 찍어요. 맞아요. 예. 이 안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밤 있죠. 이게 또 햇밤처럼 포근포근하면서 달짝지근한 게 이것도 맛있습니다. 밤 골라 먹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당근이랑 대추도요. 한 입씩 딱 찍어가지고 먹어주면 적당히 익어가지고 굉장히 맛이 좋죠. 그렇지요. 사실은요, 갈비찜 안에는 몸에 좋은 야채들이 다 갈아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쌈이나 야채 뭐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 없어. 다 갈아 넣었으니까. 그냥 윤미 씨가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만큼 건강식이다. 뭐 이런 거고요. 양념 자체가 건강 양념이다. 맞아요. 사실 또 갈비찜이 손이 좀 많이 가는 음식이어가지고 직접 만들면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걸 또 명절 때 한솥 끓여놓기만 하면은 웬만해서는 싫어하는 가족 없거든요. 가리지 다 않고 잘 먹는. 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명절 단골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도 뭐 지금 뭐 이제 다 끓여놨고요. 가족들 다
다 같이 갈비찜 먹고 또 추석 특선 영화 또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후식으로 또 식혜까지 먹으면서 네. 이렇게 또 집콕 하면서 보낼 것 같은데. 아우 군침 돈다 진짜. 배고프네요. 네. 윤미 씨가 명절 음식 하면은 진짜 뭐 빼놓으면 안 돼. 대표적이죠. 섭섭한 네. 갈비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윤미 씨도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 한번 먹고 나면은 지금 상 위에 그러면 가득하잖아요, 막. 다음 주 돌아올 때는 일단 살이 기본 한 3, 4kg는 찌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다들 그렇지 않나요?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좀 토동토동해진 우리 그러니까요. 윤미 씨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얼굴살 한 2배는 불어오는 걸로. 윤기가 날 것 같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네. 자, 윤미 씨 갈비찜 많이 드시고 다른 것도 많이 드셔가지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네. 어떤 음악 들을까요? 오늘 백곡 선곡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갈비찜 먹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네, 이 노래 떠오르네요. 강승윤이 부릅니다. 본능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유미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봐요.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perfect.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좀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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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사람인진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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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해봐야 하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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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파란 불이 떴어. 너에게 난 거했고 그 S라인에 난 자석처럼 끌려. 나도 모르게 침을 한 방울 흘려. 오해하지마 나는 속물 아냐. 사랑을 가르게 하는 건 본능이야. 우연인지 운명이지 나는 너의 앞에 왔어. 계산 같은 건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못 잊겠어. 그 황홀했던 순간을. 그런 느낌이야. 이건 본능이야. 내 생 최고의 사랑이든 미친 사랑의 시작이든 절대 후회는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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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 느낌이야. 이건 본능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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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eah. Everybody now. 오, 오. Sing it, baby. Sing it, baby.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녀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줘.
난 잠시 그냥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만 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만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뿐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냥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만 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언젠가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알아.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듯 난 바라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까지 두 곡 함께 했고요. 강승윤 버전으로 본능적으로 단짠 언니의 선곡이었습니다. 아, 갈비찜 지금도 아마 이거 뜯으면서 들으신 분이었다면은 화들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이 난데 하신 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또 그 달콤한 그 양념이 아우 또 진짜 너무 맛있죠.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쉬는 날의 식사 시간은 좀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신나는 게 있죠. 자, 신나는 곡으로 이어갈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나 예뻐졌대가 그래 모두 놀래 못 알아보게 돼. 어디에서 뭐 했어 모르는 소리. No 바나나 한 개 계란 두 개
오빠가 좀 뜸했었지 목소리 아니었으면 몰라볼 뻔했어 이미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신이 될 줄이야 무리한 보람 있네 너무 비인간적인 건 아닌지 무튼 당분간 좀 골치 아프겠다 Say hello to your fans 네, 박보람의 예뻐졌다 함께 들으셨고요. 요런 또 명절에는 이런 좋은 좀 그쵸 칭찬의 말들, 덕담들 나누는 게 또 올해도 소박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뻐지는, 네 멋져지시는 네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쉽지만 오늘 다우라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마지막 곡 남겨드리면서 내일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추석 명절로 제가 따뜻한 사연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의 주인공인 우리 또 단짠 언니 윤미 씨와 함께하는 재미난 또 퀴즈쇼 준비돼 있으니까 내일도 10시 5분 다우라에 또 정시 출첵해주세요, 여러분. 자, 10월 1일 추석 당일 여러분 우아하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맛점을 기원하며 써니힐의 두근두근 오늘 끝곡으로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어울리지는 않았죠. 다투기만 하고 속만 태우던 사이였었는데 참 이상한 건요. 어느새 맘이 곁에 없으면